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비즈니스 클래스 리뷰 브이로그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 좋은 술, 좋은 좌석, 친절한 승무원, 음식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모르는 사실은 비즈니스 클래스지만 음식이 안 나오는 노선도 있고 좌석이 이코노미보다 더 펼쳐지지 않는 좌석도 있어요. 라운지에 하프드는커녕 빵도 없는 곳도 있죠. 당장 김포, 제주 노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들은 대부분 풀 부킹이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여정에서 왜 비싼 좌석을 타는 걸까요? 사실 이름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반 여행객을 위한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비즈니스 클래스의 핵심 가치도 음식도 좌석도 아닌 시간을 아껴주는 데 있죠. 음식과 좌석은 지출한 금액이 있으니 적절한 TPO에 맞춰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솔직히 비즈니스 클래스 금액이 인천발 암스테르담으로 650만원 정도인데 비즈니스 좌석 구매할 돈으로 음식을 비교한다면 100만원짜리 이코노미 타고 미슐린 식당을 여러 번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즈니스 클래스가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편의를 제공하는지 비행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지난 겨울 제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KLM, 체코항공 등 4개의 스카이팀 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경험하게 되어서 이때 비즈니스 클래스 여정을 다 보여드릴게요. 흔히 일반적인 항공사 카운터를 생각하면 긴 줄이 있죠. 하지만 비즈니스 카운터는 항상 줄이 짧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의 대한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인데요. 아예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고객을 위한 전용 카운터가 크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카운터가 정해져 있다 보니 내 항공권에 맞는 카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여는지 열심히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사전에 셀프 체크인과 셀프 백드롭을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체크인하면 짐도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른 공항을 볼까요? 프라하 공항의 체코항공 비즈니스 카운터, 바르셀로나 공항의 KLM 비즈니스 카운터는 인천공항 같은 전용 카운터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고객 전용으로 일부 카운터를 운영하여 역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카운터에서 벌어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잠깐 여담으로 제가 예전에 프리미엄 카운터에서 트와이스와 함께 출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카운터 운영은 비즈니스 고객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카운터를 지났으면 다음은 보안 검색대죠.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의 보안 검색대는 이코노미 승객이나 비즈니스 승객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다수 국외 공항에서는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을 위한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라하 공항, 바르셀로나 공항,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봤는데요.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하다 보니 굉장히 빨랐고 심지어 보안 검색대 이후 출국 수속도 전용 카운터로 운영해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탑승의 시간입니다. 항상 비행기 탑승 카운터에는 긴 줄이 있고 이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설렘으로 가득 찬 여행객과 달리 상용 비즈니스 수요는 이 순간을 맞이하는 느낌이 좀 다르겠죠. 입장 시에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은 장애인 고객 다음으로 가장 먼저 탑승할 수 있고 언제든 우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가서 줄 적게 서서 들어가야지 같은 계산 안 해도 되고요. 핸드캐리한 짐이 많으면 먼저 들어가서 헤드위 공간에 먼저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는 빡빡하니 좌석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비즈니스는 공간 여유가 있으니 타서 업무를 보기도 수월합니다. 웰컴 드링크도 주고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위한 전반적인 동선이 모두 철저하게 시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와 체크인, 입장 시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로써 가장 비싼 비용이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높은 티켓 값의 값어치를 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라운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행기 탑승에 반드시 필요한 여정은 아니지만 공항 라운지도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과 일반 고객 타겟의 라운지가 서로 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라운지를 비행기 타기 전에 뷔페식 먹는 곳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위한 라운지는 다른 범용 라운지와는 좀 차별화된 특색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입니다. 기대되는 식사 메뉴 먼저 한번 보실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촐합니다. 실제로 메뉴를 보면 밖에 있는 식당의 알라카르트 요리나 제휴신용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훨씬 낫죠. 반면 전체적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서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모두 갖추고 있고요. 이외에도 샤워실, 안마의자실 등에서 기다림이나 공간의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의 KLM 국제선 라운지, 파리 샤르드고 공항의 에어프랑스 라운지는 라운지 규모부터 상당합니다. 공항에서 굉장히 넓은 구역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개의 라운지별로 각각 샤워실, 수면실, 락커 등 휴식과 업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식사 메뉴는 좀 단촐합니다. 어차피 기내식 짱짱하게 나오는데 밥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요. 이렇듯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을 위한 라운지는 일반적으로 PP카드로 들어가는 식사 중심의 라운지와 달리 짜투리 시간 동안의 시간의 활용에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 시간을 꽉꽉 채워 쓰느라 탈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던 고객들에게 허기를 채워주고 씻거나 수면할 시간을 주고 급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죠. 기내식 이야기는 다른 분들 영상에도 아주 많고 시간을 벌어주는 가치는 아니니 짧게만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천발 대한항공 기내식은 언제나 그렇듯 맛있었습니다. 사실 이코노미 클래스 기내식도 대한항공 타면 괜찮게 나오죠. 반면 암스테르담발 카이렘 기내식은 입맛에 맞지 않아서 거의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출발공항에서 공수해오는 것이니 항공사 탓을 하긴 어렵겠지만 기내식은 부킹클래스 차이를 떠나서 역시 국적사 기내식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럼 퍼스트 클래스는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걸까요? 이 점이 항공사의 고민입니다. 프리미엄 고객이라 좋은 와인 의전 서비스 등 이것저것 잔뜩 더해놓긴 했는데 사실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가치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고 많은 항공사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없앴죠. 국내에서도 대한항공만 극히 일부 노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나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